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이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인데요.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코로나19 때 위기 단계가 심각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의료 위기가 그 정도랑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자연 재난이라면 이 집단 휴진 같은 의료 공백은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이 의사 집단 행동에 대비해 지난 7일에 이미 경계 단계를 발령한 바가 있고요. 네. 또 16일 만에 최고 단계인 오늘, 그러니까 심각으로 올린 겁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을 국민 불편을 넘어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본 겁니다. 네, 좀 심각 단계로 올린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정부가 심각 단계로 올릴 땐 여러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 당장 심각한 재난이 발생해서 발령한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게 예상되는 경우 선포합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증으로 의료 공백이 점점 커진 데다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네. 사실 과거 2000년 이 의약분업으로 5달 가까이 의료계가 휴진과 폐업 등 집단 행동했을 때를 좀 네. 생각해 보면요. 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서 그다음에 전임의,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진료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 단계 상향은 과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참고해서 의료계의 동요를 네. 막고 네.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중대본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진행하며 김한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1팀장, 변루나 비상진료 1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선희,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 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만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2일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한 개 대학 346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 한 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 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겨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 개시 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이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제정과 수가 인상 등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갈등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립한 필수 의료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들이 현장을 비운 때에 환자 곁을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중심에 환자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일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듣고 오셨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정부 부처들과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요, 오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의료기관이고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최대한 가동해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네.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우려되는 상황 의료 공백인데 좀 국민의 건강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